빚이죠, 빚. 이거는 축의금은 어차피 빚이에요. 그래서 제가 직장 축의금과 부의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주고 받지 않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것도 안 주고 내가 안 받으면 되는데 왜 이렇게 꼭 주면서 저렇게 힘들어하고, 물론 받을 때 싫은 사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직장에서 떡과 음료를 맛있게 먹었던 생각이 나네요. 그래서 오늘은 축의금과 부의금에 대해서 오늘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여러분들께서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모두 아시겠지만 직장에서도 축의금과 부의금 얼마나들 내고 계신가요? 저희 같은 경우는 친분도에 따라서 모든 분들이 많이 그러시겠지만, 저는 그냥 적당히 친한 사람은 그냥 한 5만 원 정도 하고요. 조금 더 친분 있는 사람들은 한 10만 원 정도 하고 있어요. 그 이상의 축의금은 거의 한 적은 없고요. 직장 내에서는 거의 그렇게 하고 있고, 그냥 뭐 안 하기에는 참 애매하고 하기에도 또 쩡쩡한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그냥 한 3만 원씩 해서 팀으로 해서 묶어가지고 해서 드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어릴 때 저는 부모님을 보고 자라서, 부모님들께서 나이 드신 부모님들이 시골에서 나오는 돈도 없는데 경조사비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봐서, 뭐 친척도 많고 동네 분들도 많잖아요, 시골은.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도 있고, 특히 아는 지인들이 많은 분들은 더욱더 더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또 안 할 수도 없고 또 모른 척 하기도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다고 내가 힘들다고 안 하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저 사람은 또 왜 안 할까라고 섭섭해 할 수도 있으니까 안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경조사비가 굉장히 이렇게 부담으로 다가오잖아요. 그렇다고 또 안 할 수도 없고 또 한 거를 내가 안 받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또 올 때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부모님들이 항상 시골에서 부모님 생활하시는 모습을 보면 동네 분들, 동네가 이제 꽤 클 경우에는 동네 분들 자녀분들이나 이렇게 결혼을 할 때, 그럴 경우에는 항상 축의금을 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5만 원, 10만 원, 친분 있는 분들은 10만 원도 하고 친척들은 그 이상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농사일을 하면서 돈도 없는데 그런 것들을 일일이 이렇게 챙기려고 하니까 맨날 돈 없다, 돈 없다. 왜 이렇게 잔치는 또 많냐? 누구 결혼식이니? 또 누가 돌아가셨다더라? 또 누구의 돌잔치더라? 이런 것들 항상 말씀하셨던 기억이 많이 나네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 달 생활하는 생활비는 빠듯한데 나가는 돈들이, 이거는 불규칙하잖아요. 어느 때 이제 누가 돌아가셨을 경우나 결혼식 할 때도 그렇고 자식들 100일 잔치, 돌잔치 이런 것들 다 챙겼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걸 어릴 때부터 부모님들이 축의금이나 부의금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모습을 보고, 주고 받지 않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것도 안 주고 내가 안 받으면 되는데 왜 이렇게 꼭 주면서 저렇게 힘들어 하고, 물론 받을 때 싫은 사람은 없겠죠. 이런 생각이 사라지지 않는 이상은 어쩔 수 없이 이런 연결고리가 계속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준 거에 대해서 꼭 돌려받아야 되는데, 근데 사실 내가 준 만큼 돌아오는 경우는 사실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든 분들이 다 그런 걸 공감하실지 모르겠지만, 내가 10을 줬다고 그래서 꼭 나한테 10이 돌아온다는 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10을 줬으면은 한 5밖에 안 돌아오는 경우도 있고 아예 돌아오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이런 경우가 굉장히 허다한데, 어떻게 보면은 그냥 한 만큼 나는 꼭 받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계속 하다가 보니까 우리나라의 축의금 문화, 이런 문화가 절대로 사라질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물론 받을 때 싫은 사람은 없겠죠. 근데 내가 이게 축의금이나 부의금 같은 경우는 거의 빚이잖아요. 이거는 그냥 공짜로 받는 것이 아니라 다 빚이에요. 빚이죠, 빚. 이거는 축의금은 어차피 빚이에요. 내가 받은 만큼 다 또 나중에 돌려줘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 사람들은 그냥 받을 때는 엄청 좋아하면서 줄 때는 또 엄청 힘들어 하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받지도 말고 주지도 말고 하면 좋은데, 이게 우리나라가 거의 예전부터 흐름이 계속 줬잖아요. 줬는데 안 받으면 억울한 거예요. 나는 이만큼 내가 줬는데 안 받으면 너무 억울해. 또 어떤 분들은 또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준 사람은 이제 노트에다 딱딱 기록을 해놨다가 어떻게든 잃어버리지 않고 나도 내가 준 만큼 꼭 돌려받겠다. 내가 왜 그걸 안 받니? 억울하게. 내가 줬으면 당연히 받아야지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가끔 가다가 생전 연락을 안 하던 친구가 갑자기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죠. 물론 친구뿐만이 아니라 아는 지인분 중에 평소에는 연락도 없었는데 갑자기 집안에 행사가 있다고 해서 갑자기 연락이 오거나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조금 황당하죠. 저도 가끔 그런 경우가 있는데, 평소에는 연락조차 안 하고 어디에 사는지조차도 모르던 친구가 갑자기 연락이 와서 나를 애타게 찾았구나, 내가 얼마나 보고 싶었으면 연락이 왔을까 하고 싶었는데, 나중에 이야기를 듣다가 보면 결국은 누구 내 딸 결혼이더라, 내 딸 결혼식을 한다,
뭐 찾아와서 같이 얼굴이나 보자라든가. 그래서 같이 이제 가서 얼굴 보고 나면 그 뒤로는 연락이 없어요. 이런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주위 사람들 중에도 얘기를 하다가 보면 생전 연락조차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아니면 뭐 자기 자식 결혼을 한다라고 연락이 온대요. 그런 경우는 사실 다 황당하죠. 근데 그런 분들은 또 무슨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는 모르겠어요. 연락을 원래 원칙으로 따지자면 연락을 안 하시던 분들은 그냥 본인들끼리 하셔야 되는 거고 끝까지 연락을 안 해야 되는데 꼭 무슨 행사 있을 적마다 그런 때만 연락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렇게 하시면 정말 안 돼요. 그러지 마세요. 분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뭐 친척분이나 아는 지인들, 일단 뭐 친구 뭐 이런 경우도 많기 때문에 한 달에 거의 뭐 축의금이나 부의금으로 나가는 돈만 해도 어떤 분께서는 뭐 한 4, 50만 원씩 나간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 그게 솔직히 생활하면서 굉장히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렇게 젊을 때나 이렇게 돈을 벌고 있을 때는, 현직에 있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그 은퇴를 하거나 했을 때는 그때는 굉장히 그 돈들이 굉장히 부담으로 현실적인 문제로 많이 다가오더라고요. 부모님들께서 이렇게 생활하시는 거, 옛날부터 생활하시는 걸 보면 거의 맨날 이렇게 오늘 또 누구 뭐 결혼식 있다, 누구 뭐 회갑잔치 있다, 누구 뭐 돌아가셨다 라든가 이런 건건이 그 돈을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친척들은 금액이 더 크더라고요. 친척들 같은 경우는 뭐 한 20만 원, 30만 원씩 하고, 아시는 분들은 그냥 뭐 조금 친한 분들은 10만 원, 그리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한 5만 원 뭐 이렇게 하시다가 보니까 여유가 없는데도 그분들은 뭐 다른 분들은 그런 걸 생각을 안 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도 또 안 하면 서운하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또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또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직장 생활을 하기 전에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직장에 들어가면 하지 말아야 되겠다. 축의금, 보험금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제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입사하고 나서 한 6개월 전까지는 이제 다른 분들 뭐 결혼식이 있거나 이런 경우가 있었을 때는 그냥 이제 입사 초기니까 그냥 보기만 했었어요. 보기만 했었는데 조금씩 사람들과 친분을 다지면서 이제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안 하면. 신입 때는 신입이라서 그냥 버텼는데 조금씩 친해지면서 사람들과 친분도 쌓이고 얼굴도 익히다 보니까 또 뭐 누구 결혼식 한다, 누구 뭐 돌아가셨다, 뭐 아기 돌이다, 100일이다 뭐 이렇게 하는데도 안 하잖아요. 그러면은 서로가 이제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 보기가 너무 민망하고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나. 내가 그러니까 그 사람은 뭐라고 하는 건 아닌데 본인 스스로가 마음이 많이 뭐라 그러죠, 조금 불편하다고 그러죠. 이런 불편한 마음이 계속 되니까 재해가 힘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저도 안 되겠다, 조금은 해야 되겠구나 생각해서 조금씩 이제는 하기 시작했어요. 하기 시작했는데 하면서도 이게 이제 계속 부담이 되더라고요. 근데다가 이제 누구 결혼 있다.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인원이 거의 60명 정도가 되다 보니까 이게 뭐 한두 사람 일이 터지기 시작하면 한두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때는 굉장히 부담스러울 때가 많아요. 어느 때는 뭐 오늘 일이 터지면 또 다음 날 뭐 돌아가시거나 누가 많이 벌어지더라고요. 제가 결정적으로 축의금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러면 안 되겠구나 싶어서 결정을 내린 게 하나 있었어요. 저희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해야 될 사람과 하지 말아야 될 사람 구분이 확실하게 지어지더라고요. 왜냐면 초기에는 그냥 아무한테나 행사가 있거나 했을 때 아무한테나 그냥 이제 눈치 때문에 많이 하곤 했었는데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런 것들이 확실하게 결정을 지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 나는 이렇게 했는데 상대방 쪽에서는 또 안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생각하지 말고 나간 돈은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데, 사람이라는 것이 나간 돈을 생각을 아예 안 한다는 거는 특히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하면서 또 안 할 수는 없더라고요. 제가 저희 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저한테 이렇게 조의를 표해 주신 분들한테는 무조건 이렇게 해주신 만큼 제가 딱딱 해드려요. 그렇지만 저한테 그렇게 하지 않으신 분들한테는 조금 냉정할 수도 있지만, 그분들한테는 그분들 뭐 일이 있거나 그래도 저도 같이 하지는 않아요. 대신 뭐 이제 저희 회사는 그 일을 치르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음료와 떡을 계속 돌려주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각자 냈든 안 냈든 상관없이 다 이렇게 드시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괜히 정 때문에 굳이 이끌릴 필요도 없고, 내가 솔직히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하고도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보면은 어떤 사람은 또 바꾸서 그냥 이제 퇴사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도 있고, 뭐 또 어떤 사람은 또 자기가 받아 먹고도 또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서로 한 사람만 어느 때는 바보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될 때도 있는데, 그렇게 생각을 안 하려면 일단 남의 눈치를 많이 의식할 필요 없고 그냥 내가 생각한 대로 그냥 내가 딱 해야 될 사람과 하지 말아야 될 사람을 구분을 확실히 짓고 행동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저는 몇 년 됐어요. 그렇게 한 지가. 그래서
저한테 해주신 분한테는 확실하게 해드리고 그렇지 않은 분한테는 하지 않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그게 굉장히 이상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굳이 그럴 필요는 없어요. 대신 인사는 드려요. 뭐 어떻게 잘 치르셨냐, 아니면 축하드린다, 뭐 이런 인사는 하되 그렇다고 그분도 본인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한테 뭐라고 할 수도 없어요. 예, 오늘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야기가 굉장히 길어졌네요. 오늘 이야기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